자,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앞으로 여러 가지 포스팅도 쓰고 꾸미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실 건데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 사실 USB를 꽂아서 그걸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USB 그 포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기도 좀 힘드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샌드애니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포스팅을 이제 할 때 전송 장치로 활용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토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하실 때 우리가 간편하게 사진을 편집할 때 쓰는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진에 테두리를 넣거나 기존 사진을 캡처해서 사진을 사이즈를 수정한다든지 사진 안에 글씨를 넣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포토스케이프의 장점인데요. 사진의 수평을 살짝 움직여서 픽셀을 뒤틀게 되면은 유사 이미지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로봇을 속이는 것도 가능해서 이런 포토스케이프를 활용해서도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은 무료 스탁 이미지들 몇 개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지 저작권 무료인 사이트로는 픽사베이나 언스플래시, 프리픽 등이 있고요. 픽사베이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나 좀 많이 찾는 사이트 중 하나인데요. 한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쓰고 있어요. 언스플래시는 사진의 퀄리티는 좀 좋은 편이지만 한글 검색이 불가능해서 영어로 검색을 해서야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라 보시면 되겠고요. 프리픽 같은 경우는 PS 파일이나 EPS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와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쓰신다라고 한다면 프리픽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요. 여기 하나만 더 붙여보자면 플렉티콘이던가? 제가 이름이 정확지 않아서 잠깐만 쳐볼게요. 이게 아이콘을 다운받기 좋은 사이트가 하나 있거든요. 네이버에다 아이콘 다운로드라고만 쳐도 바로 뜨는데 못하네요. 네, 잠시 놓칠게요. 플렉티콘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벡터 아이콘이나 스티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아이콘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무료 스탁 이미지들을 확보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올릴 때 GIF로 움짤 같은 걸 만드시기도 하는데요. 움짤은 어떤 걸 이제 움짤이라 하냐면 움직이는 짤방 사진이라고 해서 실제 이미지지만 움직이는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런 움짤 이미지들은 포토스케이프의 GIF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GIF 캠을 이용해서 움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또는 네이버 어플에서도 움짤 이미지를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모바일 블로그 설명할 때 이 네이버 어플에서 움짤 만드는 것도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설명드릴 부분에서는 바로 미리 캔버스라는 마케팅용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캔바라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 미리 캔버스가 알집 만든 데서 만든 그 프로그램인데요. 일단은 디자인들 자체가 요즘 그래도 마케팅 디자인과 좀 많이 어우러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로 좀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캔바 같은 경우도 원래는 얘보다 더 먼저 있었던 마케팅용 이미지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모바일하고 PC 버전 둘 다 된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미리 캔버스는 PC 버전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조금은 단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두 개가 기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 정도를 활용해 보시고 나중에 혹시 내가 좀 더 해보실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캔바도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하신다면 아마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은 이쪽이 더 이쁘다 보니 저는 미리 캔버스를 위주로 할 거고요. 주로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콘텐츠를 많이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는 미리 캔버스를 먼저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양념 영상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양념 영상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RC에도 보면은 RC 동영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초 슬라이드 영상 같은 걸 제작해서 사진들을 이어서 영상을 만드는 게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제 파워포인트로도 만드는 건 가능해요. 아니면 이제 비바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인트로 영상을 제작할 때 비타 어플이나 나머지 다른 어플들을 활용해서도 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양념 영상 만드는 부분들까지를 전체적으로 차차 배워 나갈 거예요. 그 중에 첫 단추, 이미지 다운로드 사이트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를 좀 열어주시겠어요? 우리가 블로그를 좀 이따 꾸밀 거거든요. 이쁘게 타이틀을 꾸며 볼 건데 그때 이제 넣을 어떤 이미지들 이런 걸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렇다면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픽사베이라고 적어볼까요? 픽사베이예요. 적으신 분은 엔터까지 쳐주세요. 그러면 2.7밀리언 플러스 뭐 스터닝 뭐 어쩌고 프리 이미지 쭉 뜬 거 있죠? 요게 픽사베이 사이트예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검색창이 하나 있죠? 여기다가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뭐 검색해 볼까요? 뭐 봄, 여름, 뭐 아니면 뭐 겨울, 아니면 뭐 강아지 뭐든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검색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베이킹 같은 걸 주로 한다 그러면 디저트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부동산 쪽이다 하면 뭐 빌딩이나 뭐 주택 이런 걸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쳐보세요. 저는 컴퓨터 아니고 컴퓨터 찾아야겠다. 그쵸? 그럼 이렇게 쳐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요 이미지들은 무료가 아니에요. 얘네는 유료 이미지지만 이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다 무료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이미지들을 우리가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자, 혹시 마음에 드는 사진 있어요? 그러면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떴나요? 이쪽에 이제 이미지가 떴고 이 위에는 뭐 애플, 뭐 체어, 컴퓨터 등에 이 이미지를 올린 사람이 올려놓은 간단히 해시태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키워드들이 보이고 이 옆에 보면 프리 다운로드라고 보여요. 그죠? 이 프리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1920 사이즈 요거를 활용하고 있어요. 1920 사이즈 요걸 선택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요렇게 뜹니다. 자, 일단 픽사베이는 불편한 점이라 한다면 편한 점은 일단 한글 검색이 가능하다가 엄청 편한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즐겨서 검색을 할 때 찾고 있는데요. 불편한 점은 매번 로봇 인증을 해야 돼요. 뭐 근데 공짜인데 뭐. 그죠? 자, 로봇 아닙니다. 체크하고 자동차가 포함된 이미지를 고르래요. 그러면 열심히 고르고 확인하면 체크. 그러고 다운받을 수 있어요. 혹시 이 로봇 인증이 불편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회원가입 한번 하시면 돼요. 어차피 회원가입도 무료고 가입해서 로그인해 놓은 상태에서는 따로 로봇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 다운로드를 받아보죠. 그러면 어디다가 받을 거냐면 저는 요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일단 문서에 제 이름 폴더 하나 만들게요. 폴더. 저는 그냥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이수정 블로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다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이름 그냥 그대로 저장 누르시면 저장이 되겠죠? 예쁜 게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사진을 다 찍으셔야 한다면 실제 굉장히 좀 피곤한 일일 텐데,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활용하실 때 훨씬 유용하게 보지 않을까 합니다. 자, 픽사베이를 보았으니 한번 연습 삼아 언스플래시도 구경 가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스플래시도 픽사베이처럼 이미지를 다운받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언스플래시는 아름다운 무료 이미지 및 사진 언스플래시 이렇게 뜨네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한글로 적으면 어떻게 나올까 볼까요? 요즘은 좀 나오나요? 오, 한동안 안 나오다가 나오길래 좀 당황했네요. 어쨌든 보통은 이제 영어로 쳐야만 되는데 한글로도 치니까 나오긴 하네요. 그죠? 요런 거는 안 돼요. 여기 언스플래시 플래시 이거는 무료 이미지가 아니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무료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영어로 적어서 검색을 했을 때 이미지들은 더 이쁜 이미지를 많이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외국 사이트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다운을 받으시는 건데,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크게 볼 수 있고, 무료 다운로드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서 받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원본 크기로 다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M 정도 사이즈로 받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저희 만들어 놓은 블로그 그 폴더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언스플래시도 한번 들어가셔서 사진 한번 저장해 보세요. 언스플래시 들어가셔서 사진 저장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걸 치시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한글이 되니까 편하긴 편하네요. 네. 뭐 그동안 그 정도로 또 발전했단 얘기긴 하겠죠. 근데 확실히 보면은 좀 이미지가 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 영어로 치실 수 있는 분은 영어로 치시면 아마 이미지는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내가 이미지를 다운받겠다 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클릭하시고 무료 다운로드 또는 옆에 눌러서 사이즈 골라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돼요. 무료 다운로드도 바로 받아지는데 아까 얘기드린 대로 원본 사이즈로 받아지느라고 좀 크게 받아지는 거예요. 용량 크게 상관이 없다면 크게 받아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고 안 되시는 분 질문 받을게요. 자, 이번엔 프리픽을 쳐볼까요? 프리픽. 여기도 프리벡터 스톡 포토 PSD 다운로드 이렇게 적혀 있는 얘가 이제 프리픽 사이트예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프리픽 사이트가 열려져서 보이는데요. 여기다가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푸드를 친다 하면은 이렇게 푸드랑 관련된 이미지들이 보이는데요. 약간 벡터 이미지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다운받을 때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서 왕관 쓴 애는 무료 이미지는 아니고요. 왕관 안 쓴 것들 중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이미지가 이건 왕관 썼죠.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얘를 클릭하시고 여기 밑에 다운로드를 눌러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 프리미엄 말고 프리 다운로드 해서 보면 이렇게 zip 파일로 받아지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희 폴더에다가 저장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가 zip 파일로 받아져요. 그래서 압축을 풀어서 사용해야 되고, 근데 여기가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편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AI 파일이나 PDF 파일 같은 그런 파일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PSD 파일 같은 것들을. 그래서 내가 일러스트를 안다. 그럼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로 들어가서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재가공을 하기가 편해요. 근데 모르면 뭐 그냥 여기 있는 이미지 쓰면 돼요. 그죠? 그래서 프리픽은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 포토샵을 안다. 또는 일러스트를 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만 따서 가져오거나 얘에다가 뭐 다른 색깔로 칠을 해가지고 쓴다든지 예, 뭔가 변형을 해서 쓸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 있는 일반 이미지 있죠? 요거 압축을 풀면 여기 일반 이미지들 여기 있어요. 요거 그냥 갖다가 쓰는 용도로 쓰셔도 돼요. 자, 여기는 프리픽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좀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리미트 양이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받을 수 없다고 에러가 뜨거나 하면은 회원가입을 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이미지를 계속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들어서는 제가 많이 쓰지는 않는 사이트지만 혹시 또 활용하실 분 있으실까봐 추가로 설명드린 사이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한 곳 볼게요. 이번엔 아이콘 다운로드라고 쳐볼까요? 맨날 한글로 이렇게 쳐서 들어가는 곳인데, 엔터 쳐보면요. 여기서 벡터 아이콘 및 스티커라고 적혀있는 플래티콘이라는 사이트가 보일 거예요. 벡터 아이콘 및 스티커. 여기는요. 우리가 벡터 아이콘이나 스티커를 다운받을 때 활용하시기가 좋아요. 여기다 이제 검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 아니다 SNS 이렇게 쳐볼까요? 뭐 집도 괜찮고 마음에 드는 아이콘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예쁜 아이콘 모양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그냥 다운받아서 쓰면 돼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로고나 페이스북이나 라인이나 트위터나 모양 다 있죠. 제가 이걸 쳐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자 이렇게 치면은 여자 이미지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콘이 있다면 걔를 클릭해서 PNG로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버전 1, 버전 2, 버전 3. 마음에 드는 버전으로 PNG 파일을 다운받아서 무료 다운로드 있죠? 네, 그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역시 내 폴더에다가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래티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때 많이 쓰냐면 가끔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카드 뉴스 같은 거 만들 때 좀 꾸미는 요소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 이렇게 써보면 음식과 관련된 아이콘들이 예쁜 게 많이 나오죠. 만약에 운동 이런 식으로 쳐보면 운동과 관련된 이런 아이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카드 뉴스를 만들 때 꾸미는 요소로 쓰시기가 괜찮죠. 또 만약에 내가 PPT 그러니까는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도 이런 디자인들을 좀 넣어가지고 꾸미는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되게 유용한 게 많아서 추천을 드리는 사이트 중 한 곳입니다. 귀여운 거라든지 이런 디자인들이 원래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거를 사셔서 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미리 캔버스 이따가 할 때도 활용은 해볼 수 있겠지만 미리 캔버스에도 아이콘들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콘을 다운받아서 미리 캔버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꾸민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 이쁜 거 받아두셨다가 쓰시면 돼요. 부동산, 뭐 집 이런 거 찾아보면 이런 집 모양도 괜찮지 않아요? 이런 거? 쓸만한 게 진짜 많아서 제가 되게 애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영어로 플래티콘 이렇게 치기 불편하니까 저는 찾을 때 항상 아이콘 다운로드 이렇게 쳐서 들어가요. 그래도 바로 나오니까.
자, 네이버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는 건데요. 우리가 디자인을 직접 꾸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미리 캔버스라 보시면 되세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미리 캔버스 플랫폼을 들어갈 수가 있고, 위쪽에 보시면 5초 회원가입 있죠? 여기를 눌러서 회원가입을 할게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리가 일단은 제가 로그인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다 보니까 구글로 가입을 했는데요. 네이버로 간편 가입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요거나 뭐 요걸로 이제 가입을 한다고 본다면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아이디 비밀번호 적고 로그인 하시면 가입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가입하는 절차가 바로 뜨는데 확인만 누르시면 거의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네이버 아이로도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어쨌든 가입을 바로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이런 식으로 내 디자인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아그가 잠자는 모양의 그런 창이 떠 있을 거고요. 디자인을 만들 때 이제 디자인 만들기 눌러서 만들러 가면 돼요. 자, 여기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면 사이즈를 정하게 나옵니다. 저처럼 이렇게 나오신 분은 디자인 만들기 눌러 들어가시고 편집창으로 바로 뜬 분은 아직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일단 저희 사이즈는요. 이 미리 캔버스가 좋은 점은 이렇게 최근에 내가 미리 캔버스를 작업했다면 사용했던 사이즈, 그리고 웹에서 보통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쓰는 사이즈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페이스북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이즈를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 적용이 돼 있는 이런 사이즈들을 그냥 눌러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웹용과 인쇄용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상의 전단지를 만들거나 리플렛을 만들 용도다 라고 한다면 인쇄용에서 그냥 바로 골라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는 게 미리 캔버스의 특징이에요. 또한 내가 필요한 이미지가 있다면 직접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가로 세로 사이즈를 설정해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그냥 저도 그냥 카드뉴스 요거 눌러 놓을게요. 카드뉴스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아무거나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창하고 비슷하게 떴죠? 아마 2월 25일 날 서버 작업하느라고 이 미리 캔버스를 일시 중단하나 봐요. 한번 그냥 뭐 공지 뜬 거니까 일단 닫아놓고, 여기는 이제 템플릿 창.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건 뭐냐면 디자인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걸 템플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비슷한 디자인이 있다면 눌러서 바로 적용해서 꾸며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다음 눌러보면은 여기 이제 내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서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사진을 직접 찍거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다른 그 사진들을 받은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업로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를 추가할 때는 텍스트 탭에서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런 간단한 안내 사항들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만들고 나서 다운로드는 요거 눌러 다운로드를 받는 거다. 그리고 도움 필요하면 요 물음표를 눌러라 라고까지 떴네요. 저 내용은 그냥 제가 눌러서 보여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할 내용이라서 한번 가볍게 보았습니다. 자, 일단 요 화면까지 여러분들 띄어 있는 상태시죠? 네. 이 위쪽에 보시면은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 템플릿을 보시면은 옆에 여러 가지 이제 템플릿 모양들이 있고 위쪽에는 템플릿 검색이라고 검색창이 있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이벤트, 뭐 발렌타인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그런 걸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교육
이라고 제가 적고 엔터를 쳐보면 교육에 관련된 템플릿들이 쫙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왕관 쓴 애들은 프리미엄 이미지라 쓰실 수 없고, 왕관 쓰지 않은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눌러서 템플릿을 적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얘를 누르면 이렇게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뜨는데요. 요걸 눌러 덮어쓰도 되고, 아니면 하나만 가져올 거면 요걸 눌러서 그 디자인을 적용해서 가져와서 수정해서 쓰면 돼요. 김미리 레시피가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더운 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쓰면 되죠. 수박 화채가 아니면 요걸 바꿔서 쓰거나, 아니면 뭐 필요 없는 글씨는 선택해서 지우거나, 이렇게 구성 요소를 지우거나 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에서 조금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템플릿에는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뭐 로고 같은 걸 찾아보면 로고로 쓸만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나는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을 땐 로고라고 치고 눌러보면은 그 디자인으로 교체가 되고,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건 지우거나 내용을 고쳐가지고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즉 템플릿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와서 편집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로고든 뭐든 내가 쳐볼 것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벤트 이런 걸 쳐봐도 될 거고, 아니면은 난 뷰티 업종 종사자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뷰티 이런 것들을 쳐서 보셔도 예쁜 디자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왕관 쓴 게 좀 많아서 그런데 왕관 쓴 거 빼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눌러서 바로 적용해서 내가 내용만 고쳐서 쓸 수가 있더라. 이런 것도 괜찮죠? 레이저 리프팅 대신에 요 사진을 지우고 다른 사진으로 바꿔서 뭐 내용들만 바꿔서 쓴다든지, 그럼 하나의 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잘못 지웠거나 이전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이게 뒤로 가기 버튼이에요. 요거 누르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얘는 다시 실행. 뒤로 가기, 다시 실행. 자, 템플릿 한 번씩 확인해 보셨다면 다시 제가 새 창으로 열었고요. 여기서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할게요. 작업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작업하던 게 있다면 그걸 가져와서 추가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공간에 내가 가져온 어떤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게 있다면 다시 불러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요건 아까 제가 지워버려서 안 들어가 있어서 잠깐만요. 다른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건데 예전에 만들었던 디자인을 조금 활용해서 수정해서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예전에 만든 것들은 이 작업 공간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내 드라이브로 보면은 뭐 엊그저께 오늘쯤에 제가 만들었던 그런 디자인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런 디자인을 다시 가져와서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눌러서 가져와서 여기서 사람만 뭐 바꿔서 쓴다든지 뭐 글씨의 색깔만 바꿔서 쓴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놨던 디자인을 다시 가져와서 수정할 때 그때 작업 공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새로 만들었으니까 없겠죠? 그죠? 만들다 보면 이제 점점 생겨요, 여기에. 자, 그 다음 사진. 사진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요. 여기 사진 검색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검색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검색해보면 그에 이제 관련된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거 왕관 쓴 애들 빼고 쓸만한 거를 찍어서 가져와서 편집을 할 수도 있죠. 뭐 크기를 조절해서 놓는다든지. 사진을 선택하면 이렇게 가져와지는데 이 가장자리 동그라미가 크기 조절 상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늘려서 뭐 채우거나 배치를 해서 뭐 위에다가 뭐 글씨를 적어서 꾸민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왕관 쓴 애들 빼고 고르시면 돼요. 근데 왕관을 많이들 썼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미지를 다운받아 온 거예요. 업로드. 자, 어쨌든 여기서 괜찮은 이미지 있으면 바로 갖다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마땅히 이미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업로드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일단 여기 이미지 좀만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왔을 때 이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 이 이미지를 우리가 배경 불투명도를 연하게 할지 진하게 할지 그리고 필터 효과를 줘서 다른 분위기의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직접 조정해서 밝기나 대비를 내가 보면서 이렇게 맞춰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물론 밝기 대비를 맞추잖아요. 근데 그 포토샵을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사진을 가지고 밝기 대비나 컬러톤, 채도 같은 것들을 보정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이나 링크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라데이션 마스크는 뭐냐면 이 그림이 가장자리가 보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잘린 느낌이잖아요. 그쵸? 이럴 때 마스크를 이용하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흐려지게 물론 범위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 달라요. 원형으로도 할 수 있고 한쪽 면만 흐려지게 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든 기능이죠.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서. 자, 만약에 제가 이거를 지우고 싶어요. 가져온 걸 지우고 싶으면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시면 아주 간단하게 지워집니다. 이번엔 업로드를 설명해 볼게요. 업로드는 뭐냐면 집어넣는 거예요. 이 미리 캔버스에 지금 사진이 제공되는 게 있지만 내 맘에 드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배웠던 이미지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 또는 내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거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을 건데 그게 바로 업로드입니다. 업로드를 가서 보시면 여기 업로드 있죠? 여기 눌러서 내가 아까 받은 게 문서에 제 이름의 블로그 이름 적어놓은 폴더에 있었죠? 이걸 가져와서 열어서 작업하면 돼요. 여기 파일 들어왔죠? 클릭해서 크기 조절해서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만 제공되는 사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찍은 사진도 가져다 쓸 수가 있고 직접 찍은 사진도 당연히 밝기 대비나 이런 거 조절도 돼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무료 사이트에서 가져온 사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가져다가 편집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업로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사항 좀 받고 들어가죠. 조금 있다간 요소서부터 또 설명해 볼게요. 자, 업로드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아까 업로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가져온 것도 열기에서 넣으면 여기 들어갔고 클릭해서 넣으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이즈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걸 배운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요소들이 요소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의 경우는 그냥 이런 그림들이 들어있다면 요소에는 그래픽 요소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검색에다가 한번 아까처럼 여자 이렇게 쳐보면 여자 그림들이 이렇게 보이죠? 물론 이런 왕관 쓴 것들은 쓸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은 사용이 아이고 요것도 왕관을 썼네요. 왕관 안 쓴 거 중에 이런 것들은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요소들에 들어가 보시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색상이 있는 거는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쓰시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없어요.
그죠? 이건 이제 사진 요소고 요건 이제 그래픽 요소라서 여기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들어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요소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을 찾을 때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도형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도형에서는 기본 도형의 네모나 세모, 동그라미 등을 내가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 디자인을 내가 이런 네모난 모양을 가져다가 밑에다가 뭐 글씨를 적을 어떤 영역을 만들고 색깔을 설정을 해서 뭐 불투명도를 좀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글을 써도 괜찮을 거고요. 그쵸? 디자인은 여러분들 맘일 텐데 뭐 간단하게는 이 밑에다가 색면을 깔아놓고 글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뭐 50% 할인 특가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은 회색 말고 당연히 원하는 색깔로 넣을 수 있고요. 색상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이제 기본 팔레트 색깔이긴 하지만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색상표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먼저 고르고 색상 값을 찍으실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 팔레트 이거 스포이드 보이시죠? 이 스포이드로 내가 여기 그림에 있는 색깔을 그대로 가져오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혹시 색상 값을 알고 계신 분은 여기다 색상 값을 적어서 입력하셔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설정하는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쓰시기가 되게 편하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자, 사각형을 그린 걸 조금 응용을 해보자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이쪽에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띠 둘른 것처럼 모양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글씨를 여기다가 뭐 특가세일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니까 디자인은 여러분이 마음껏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좀 심심하다 하면은 외곽선을 해서 뭐 흰색으로 테두리가 들어가게 해주실 수도 되는 거고, 이게 약간 입체 효과가 나는 것처럼 하겠다 하면은 그림자를 살짝 넣어서 꾸며주셔도 되겠죠. 그림자가 보면은 여기 방향이나 불투명도, 흐림 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넣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포토샵 저리 가라죠? 네. 그래서 저도요, 굉장히 뭐 세밀하게 해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포토샵을 쓰겠지만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될 때는 그냥 미리 캔버스 열어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렇게 작업이 되게 편하다. 만약에 여기 테두리를 쳐야 된다. 그럼 여기 테두리 있잖아요. 얘를 이 사각형 크기만큼 넓혀가지고 이렇게 넓혀가지고 여기 테두리 두께 있어요. 두께 조절해서 색깔 넣고 난 색깔 딸기 색깔 가져올래. 이렇게 하면은 테두리 아주 간단하게 쳐지죠. 근데 포토샵은 이렇게 테두리 안 쳐요. 방법이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가 초보가 다루긴 진짜 잘 돼 있지 않나. 네. 거의 그래도 포토샵 느낌의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서 진짜 활용만 되게 잘 해주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도형은 그렇다 치고 선을 그려서 설정하는 것도 됩니다. 좀 방해되니까 치울게요. 여기 선에 보시면 다양한 선 모양이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떤 화살표 모양을 가져다 쓰실 수도 있을 거고, 화살표의 디자인, 화살표의 두께 또한 조절이 돼요. 그리고 색깔을 당연히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화살표 하고 싶은 대로 쓰시는 게 가능합니다. 끝점을 둥글게 하겠다. 그럼 둥근 끝점이니까 끝에가 둥글둥글해졌죠. 이런 식으로 화살표의 디자인을 조금 수정해서 넣는 것도 되고요. 밑줄이나 색연필 모양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글씨에 이렇게 밑줄 그은 것처럼 줄 긋는 효과를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험지 같은 거를 내가 스캔을 해서 띄워놓고 밑줄을 그어 놓는다든지 이런 디자인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겠죠. 네, 화살표도 있어요. 동그라미도 있어요. 이런 거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적어서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주목시키는 그런 역할도 화살표에서 가능합니다. 디자인이 정말 많다 보니까 꾸미시는데 되게 유용해요. 이거 포토샵으로 만들락 해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포토샵을 실제 가르치고 하지만 포토샵으로 모든 작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간단한 작업은 여기서 할 때가 많아요. 워낙에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 밑줄 색연필, 곡선, 꺾은 선, 모든 선 해서 여러 가지 선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서 보면은 이런 식의 예쁜 선들도 있어요. 내가 이런 디자인이 좋다 하면은 이런 디자인의 선을 그리고 복사는 컨트롤이거든요. 컨트롤 눌러서 끌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얘를 반전을 해서 상하 반전을 하고 여기다 내용을 적어서 만들어도 되겠죠. 그럼 메뉴판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서 깔끔하게 제작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리고 이 디자인은 클릭을 해보면 색깔도 당연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바꿔서 쓰시면 되셔서 유용하게 아마 정말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 모양이 진짜 다양하죠? 요런 가랜드 모양도 괜찮지 않아요? 요런 거를 위쪽에다가 꾸며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뭐 땡땡 공원 축제 해가지고 뭐 요런데 아이들 모양이나 풍선 모양 해서 뭐 몇 월 며칠 뭐 어떤 축제가 있으니 참여 바랍니다 해서 안내문 만들기도 되게 쉽죠. 그래서 어디서든 진짜 쉽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가랜드를 찍어보면 색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난 노란색, 빨간색, 여기는 뭐 파란색 이렇게 바꾸겠다 하면 바뀌어졌죠? 역시 컨트롤 눌러서 끌어서 복사를 하고 만약에 반전을 해서 상하 반전한다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꾸며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많아요. 네. 이런 디자인들도 쓸만한 게 꽤 많아서 활용해 보시면은 진짜 물건이죠. 활용하실 만 하실 거예요 아마. 이것도 귀엽죠? 자, 뭐 얘는 그렇다 치고 이제 프레임도 설명해 볼게요. 프레임은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프레임, 분할 프레임, 스타일 프레임, 목업 프레임 등의 여러 가지 프레임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만약에 아까 업로드했던 사진을 끌어다가 넣는다면 그 프레임 안에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이죠? 가장자리가 구분이 안 돼서 보이니까 저는 이 프레임을 넣고 나서는 아마도 그림자를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값을 조절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 예를 들어 고양이 갖다 놓고 뭐 고양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프레임은 틀이라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목업 프레임에 그림을 가져다가 놓고 만약에 사진을 내가 이런 사진을 끌어다가 넣는다면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핸드폰 안에 이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도 꾸밀 수가 있어요. 따닥해서 크기 조절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잘 보이게 맞춰서 두시면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죠. 그래서 요소의 프레임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사각형도 잘 쓰고 있는데요. 사각형 프레임으로 대략적으로 틀을 만들고 지금은 제가 복사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사진을 하나씩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뭐 이 사진은 여기다 넣을까요? 따닥해서 위치 맞추고 이 사진을 여기다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꾸며도 좋잖아요. 그래서 프레임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소 부분에 거의 다 설명해 갑니다. 차트랑 표까지만 얘기하고 또 역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게요. 차트는 차트를 넣을 때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진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 수치 자료를 보여줄 때는 차트가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모양을 하나 선택을 해서요. 얘를 클릭하면은 차트를 데이터 편집을 해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거를 내줘도 되죠. 뭐 예를 들어 뭐 블로그로 유입된 학생은 50명이었고 페이스북으로 들어온 학생은 예를 들어 뭐 20명 정도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쓰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정말로 잘 활용하시면은 활용이 쉽게 진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표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돼 있는 게 이렇게 기본 스타일이나 달력 모양, 의류 사이즈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달력 같은 경우 이렇게 누르면 달력이 나올 테고 그러면 여기 달력의 날짜들은 일단 내가 필요한 대로 바꾼 후에 이런 데다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일정표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쇼핑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의류 사이즈 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 표를 하나 가져와서 스몰, 미디움, 라지 말고 5, 6, 6, 7, 7이라든지 어떤 값들이 다르다면 행과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해가면서 내용을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표 만들기도 그리 어렵지 않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소에 대한 내용들 한 번씩 보시고요. 저는 차트나 표는 그렇게 사실 많이 쓰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쓰게 된다면 아마 프레임 그리고 꾸밈 요소는 도형이나 선 정도 쓰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아마 아이콘 아까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쓰지 않을까요? 자, 요소 일단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질문 주시고 질문 없다면 텍스트로 넘어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글씨는 텍스트에서 적는 거예요. 텍스트를 누르면 여기 기본 스타일의 제목 텍스트, 부제목 텍스트, 본문 텍스트 있는데요. 얘네 세 개가 별다르게 차이점은 없고 크기 차이예요. 그러니까 큰 글씨는 이거 눌러 쓰시면 돼요. 이렇게 딱 생기죠. 그럼 여기다가 2월 일정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끌어다가 위로 올리면 됩니다. 자, 글씨를 보면은 글자 적혀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들 보이죠? 얘는 크기 조절 상자. 그리고 옆에 보면 좀 길쭉한 바가 보여요. 얘는 글 상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 그래서 크기를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글자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기 텍스트 상자에 대한 편집 툴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자체는 내가 마음에 드는 다른 글자체를 이렇게 골라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씨체가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는 옆에 별표를 눌러주시면 나중에 즐겨찾기 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글씨체 이쁜 것 같다 하면은 옆에 별표를 이렇게 눌러두시면 나중에 다른 어떤 컨텐츠 만드실 때도 이 글씨체도 마음에 드네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글씨도 클릭을 해서 보면 얘가 이제 글씨 크기, 얘가 진하게, 기울임, 밑줄.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텍스트의 취소선이나 위첨자, 아래첨자 같은 것들인데요. 서식을 주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얘는 이제 글 상자의 정렬 방식이에요. 지금 적히는 건 가운데 정렬이 돼서 적히지만 글씨를 적을 때 내가 왼쪽 정렬을 해서 적겠다면 왼쪽 정렬.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목록 글자 적을 때 글머리 기호. 그리고 여기 이제 불투명도. 글씨 흐리게 할 거냐, 진하게 할 거냐. 얘는 글씨 색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월이라는 글씨만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싶다 하면은 요 글자색을 2월에만 블록 지정해서 바꾸면 이렇게 글자색이 일부만 바뀌어지는 것도 가능해요.
요거는 이제 글자 배경색인데 글쎄요 좀 안 이뻐서 저는 안 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글자 조정에 자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글자 간의 간격, 행간은 줄 간격이에요. 만약 이렇게 보면은 이 행간의 간격. 그리고 장평이라는 건 글자 너비. 너비가 넓어지는 거 보이죠? 외곽선은 글자의 테두리.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설정해서 왜 보면 좀 강조하고 싶은 글씨는 이렇게 테두리를 주잖아요. 그런 게 외곽선. 외곽선 색깔은 내 맘대로 주면 되고, 그리고 그림자는 글자에 이제 그림자 넣을 때 그럼 훨씬 더 강조돼서 보이죠. 방향이라든지 불투명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글씨를 내가 곡선으로 적고 싶다면 곡선을 누르면 이렇게 동그란 곡선 형태로도 글씨를 적을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적는 곡선도 돼요. 필요 없는 글자는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글자에 대해서 한번 보죠. 아까 여기 제목 텍스트는 요 정도 글씨체. 부제목은 요 정도예요. 그리고 본문 텍스트는 요 정도 글씨체예요. 그러니까 글씨 크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쵸? 얘를 적어서 크게 늘려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간엔 어떤 뭘 눌러야 되지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크게 적을 거면 그냥 제목 글씨 하면 되는 거고 작게 적을 거면 그냥 본문 텍스트에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효과음, 감정 표현 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더보기 눌러보면 이런 재밌는 글씨들을 또 활용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는 안 쓰는데 혹시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들이 있다면 이런 거를 갖다가 쓰시는 것도 돼요. 근데 이 글씨들이 원래는 이게 글자 한자 한자들을 이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룹을 지은 거라서 내가 만약 이 그룹에서 이렇게 화들짝으로 바꿨더니 글씨가 막 겹쳤잖아요. 이러면은 그룹을 풀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필요 없는 글씨는 지울 수도 있고. 다시 그룹 묶고 싶으면 범위 잡아서 그룹 묶기 해주시면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고. 근데 글쎄요, 저는 많이는 안 쓰는데 여러분들은 쓰신다면 이렇게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세일도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모양들이 많아요. 뭐 20% 이런 것도 이쁘죠? 이런 것도 이쁘죠? 그래서 이런 세일 문구 같은 거를 만약 적어서 글씨만 바꿔서 뭐 20%가 아니라 뭐 50%다 이렇게 바꾼다든지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색깔로 바꿔서 쓴다든지 얘도 이게 통째로 바뀌는 게 그룹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룹 풀고 만약 원만 선택해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번 들어가셔서 좀 더 확인해 보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죠? 폰트에는 이렇게 최근 사용 폰트들이 있고요. 요것도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거라 만약에 내가 이 글씨체를 쓴다라고 할 때 아래 서브 텍스트는 안 적겠다라고 한다면 선택해서 그룹을 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건 지워버리고. 필요 없는 요소는 이렇게 지우면서 쓰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는 요런 데 다 안 들어가요. 거의 이거로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좀 고민해 보시면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텍스트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 받을게요.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이 원하셨던 형태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그림이 있었고 여기 도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도형이 있고 이 도형에다가 글씨를 쓰고 싶으셨다라는 거였거든요.
도형 마우스로 움직일 때 뭔가 딱딱 붙는 것 같다면 키보드로 움직이세요. 방향키로 움직이면 세밀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마 노란색으로 이렇게 채워놨었죠? 그리고 여기다 글씨를 어떻게 적으나요? 요걸 질문을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텍스트, 클릭, 여기다 끌어다 놓고 쓰시면 돼요. 크기 조절해서 큼지막하게 써도 되는 거고, 글씨체는 여기서 바꾸면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글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는 즐겨찾기에 넣어놓으면 쉽게 고를 수 있겠죠? 그러면 컨텐츠 만들 때도 글씨체가 막 여기저기 막 바뀌고 이러지 않으니까 좀 더 단정하게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텍스트 설명드렸는데 질문사항 받고 나머지 것들은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는 사실 많이 쓰는 내용들은 아니라 한 개씩 설명하기보다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까지 일단 질문 받고 나머지 설명을 쭉 한 후에 다운받는 것까지 일단 쭉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테마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설정한 색깔의 테마들을 이렇게 바꿔서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으로 보이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오디오는 음악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음악을 넣으면 저장할 때 동영상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뭐 음악을 들어보시고 뭐 마음에 드는 음악 있으면 그거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데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나 미리 캔버스에 있는 동영상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미리 캔버스 자체에 있는 동영상을 클릭해서 동영상을 집어넣는다면 동영상이 들어가질 텐데요. 당연히 그런 경우 다운을 받을 때 이미지로 받으면 동영상이 멈춰 있을 거고 보통 이제 동영상으로 다운을 받게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이걸 좀 응용을 하자면 유튜브에 만약에 내 URL이 있다면 그 유튜브의 URL을 가져다가 만들 수도 있긴 하겠네요. 예를 들어 제 채널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가져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거 URL을 제가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가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 채널의 디자인이 이렇게 가져와지잖아요. 그쵸? 이거 자체를 다운받을 때 뭐 mp4로 받겠다 하면은 그렇게 받아지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쓰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별로 쓸모는 없더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내가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까 업로드 있었잖아요. 여기서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근데 안 써요 별로. 그래서 뭐 쓰실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경. 배경은 배경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 배경 색깔을 어떤 배경 색깔로 할 것인지 단색에서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진을 까는 것도 가능해요. 이 사진의 불투명도를 낮춰서 흐리게 깔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턴으로 깔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넣고 불투명도를 흐리게 한 다음에 패턴 크기 조절해서 이런 어떤 체크 모양의 패턴으로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카드 뉴스 만들거나 할 때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서 이런 디자인 정도가 있겠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찜. 이건 진짜로 쓸 데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QR코드, 바코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블로그에 어떤 컨텐츠가 있고요. 아니면 이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이 채널의 URL을 복사를 해서 URL을 넣고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바로 QR코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다면 전단지나 아니면은 명함 같은데 또는 뭐 가끔은 현수막에도 넣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QR코드가 좀 친숙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QR코드를 찍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런 용도로 확인하시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쓰기는 해요. 그래서 뭐 간혹 쓴다면 그렇게를 활용하지 않을까.
왜 가끔 보면 교재 같은 거 집필할 때도 제가 일단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교재에다 QR코드들을 박아서 놓으면은 그 부분을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저자들이 하시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QR 바코드까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 오픈 채팅방을 넣거나 아니면은 블로그 어차피 만드시니까 그 블로그 주소를 여기다 넣어서 뭐 현수막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전단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찍어서 보세요. 이렇게 넣어도 되잖아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메뉴들은 아니라서 가볍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몇 가지만 좀 더 설명드려보자면 우리가 아까 막 요소 같은 걸 집어넣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간식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여러 가지 간식들이 나오고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간식을 그냥 누를게요. 뭐 간식 아니어도 돼요. 아무거나 눌러서 일단 개수만 채워 놓으려고 하는 거라서 지금 만약에 이런 디자인들을 제가 골라서 넣었단 말이에요. 디자이너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페이드 효과가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흔들려서 팝 튀어나오는 효과가 들어가게 해준다든지 날아오게 한다든지 회전을 해서 들어가게 한다든지 굴러 들어오게 한다든지 딱딱딱딱 이거 되게 재밌죠? 스톱모션으로 넣는다든지 여기서 초는 재생시간이 최대 30초긴 한데 재생시간 설정해서 이렇게 만들고 다운로드를 받을 때 아예 동영상이나 GIF로 만드는 것도 괜찮죠. 근데 저렇게 움직이는 거는 웹용에서 이미지로 저장하면 그거는 이제 움직이진 않고 그냥 사진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렇게 움직이는 상태로 저장할 거면 동영상으로 저장하시거나 움직이는 짤방 사진인 GIF로 저장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만약 GIF로 저장한다 라고 한다면 GIF는 최대 10초라서 30초는 안 된대요. 10초로 만들까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GIF로 받으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제가 한번 그냥 저장해 볼게요. 이걸 보려는 게 아닌데. 잠깐만요. 아까 이거였죠? 그러면은 일단은 그럼 인터넷으로 보면 네, 이렇게 뭔가 딱딱 움직이는 거 아까 보셨죠? 그런 형식으로 움짤 같은 걸 만들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카드뉴스 같은 걸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카드뉴스는 보통 이제 정보성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때 카드뉴스를 활용을 하는데요. 그 경우는 보통 4컷 이상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를 추가해서 컷을 더 추가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이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내용들을 채워서 카드뉴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 장의 페이지를 만들고 다운로드를 받는다면 그때는 이렇게 페이지를 모든 페이지에서 저장을 하면 압축 파일로 받아줘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압축을 풀어서 나중에 SNS에 컨텐츠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좀 다뤄보시는 시간을 오늘은 갖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할 건 일단은 오늘 하려고 했었던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도 미리 캔버스를 2번, 3번 이렇게 다뤄봐야
자꾸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블로그의 간판인 타이틀을 만들어서 블로그에 넣어보는 거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39분이니까 거의 40분, 즉 한 10분 정도 남은 셈이죠. 그런 사이에는 우리 미리 캔버스 한 번씩 다뤄보시면서 오히려 질문 있으신 것들을, 질문 사항들을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거 내가 새로 만들겠다, 뭐 이제 잔뜩 꾸며놨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만들겠다 하면은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에서 만드시면 돼요. 사이즈는 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드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입력해서 직접 쓰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컨텐츠 만들 때는 픽셀 단위를 많이 쓰지만, 내가 만약에 명암이라든지 오프라인에 쓰는 것들은 센치나 밀리미터로 제작하시면 되겠죠. 1080에 1080으로 만들겠다 하면 새 디자인 만들기 하면 디자인이 이렇게 다시 아까처럼 새 창이 뜨니까 여기다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만든 거는 이 작업 공간에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나중에 만약 이거를 편집하겠다 또는 이대로 이제 만들겠다 할 때는 여기서 이 디자인으로 덮어 쓰거나 원본을 편집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뭐 필요 없으니까 휴지통에 버릴게요. 자, 한 번씩 조정해 보시면서 질문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